드디어 사왔습니다. 오즈모 액션. 오즈모 액션이 막 발매됐습니다. 저도 질렀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미샤입니다. 새 제품이 막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리뷰를 해보는 것입니다. 리뷰 보실 준비 됐죠? 준비가 안 되셨어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뜯어봐야겠죠? 어떻게 뜯을까요? 저도 멋진 칼이 있습니다. 공인 실이 붙어있네요. 구성품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즈모 액션 느님과 케이스, 마운트, 배터리 케이스와 배터리, 그리고 이쁘게 포장된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별거 안 들어있네. 반딱반딱 빛나고 이쁘긴 이쁘네요. 저장 매체는 마이크로 SD를 사용하며 256기가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렌즈는 조리개 f2.8에 시야각 145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운트는 이미 시장에 많이 있는 고프로의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프로를 저격하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죠. 무게는 액션이 124g으로 고프로 7 블랙 116g보다 쥐똥만큼 무겁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기는 고프로 7과 거의 흡사한데 오즈모 액션이 가로로 살짝 긴 정도의 느낌이네요. 이 모든 구성을 지금 사시면 459,000원에 냠냠. 외관은 이 정도만 알아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딱 오즈모 액션캠을 봤을 때 고프로랑 가장 다르게 보이는 외관상의 특징은 바로 디스플레이가 양쪽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전면과 후면에 양쪽으로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브이로깅 할 때 전면 카메라가 있어갖고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전면 카메라는 터치는 안 되는데 밝기가 750니트예요. 750니트가 어느 정도냐면 밝은 날에도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잘 보이는 그런 정도의 밝기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쉽게 셀피를 찍을 수 있고 브이로그를 찍기도 되게 편해졌습니다. 전 후면 디스플레이를 넣어준 것은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나씩만 활성화가 된다는 점이죠. 양쪽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녹화 중에 디스플레이를 전환하고 싶을 경우 녹화가 끊겼다가 다시 재녹화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 후면 디스플레이를 바꿀 때마다 녹화가 끊기는 셈이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DJI 측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차차 펌웨어 업데이트로 고쳐 나간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드디어 이 액션 캠이 고프로 7과 거의 이제 비견할 만한 그런 기능인 록스테디, I'm like a rock, man. 냠냠. 오즈모 액션의 록스테디는 고프로 7의 하이퍼 스무스랑 같은 기능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전자식 안정화 기능, 손떨방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자체를 크롭해갖고 안정화 시켜주는 건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해 볼게요. 뛰어갑니다. 뒤 배경을 중심으로 봐주세요.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지금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어. 지금 살짝 흐린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냠냠. 요번에는 리니어 모드, 왜곡이 많이 없는 모드로 뛰어볼게요. 아, 힘들어.
힘들어서 말도 못하겠어. 제 테스트 결과로는 광각일 때는 오즈모 액션이 더 안정적이었고, 렌즈 왜곡을 줄여주는 모드에서는 고프로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오즈모 액션도 나쁘지 않아요. DJI가 드론을 만들면서 쌓아 올렸던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요. 특히 스파크에서 이미 써봤던 그런 전자식 손떨림 방지 기능을 여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넣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이 락스테디 기능도 하이퍼 스무스랑 마찬가지로 저조도에서는 살짝 헤매긴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또 걸어 다니고 있어요. 작업실을.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서 잘 찍힐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갖고 지금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고프로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저조도 상황이라도 빛의 대비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밀리니까 안 되겠지 하고 갈아주잖아. 그러다가 통풍인데 쫙 저조도 잘 나오나요? 심하고 미치는 거야. 방해해야겠다. 나는 그런 줄 알고. 그만 알아보죠. 냠냠. 추가적으로 손떨방에 관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FHD 촬영 시 초당 60프레임을 넘어가면 고프로 7 블랙의 경우는 하이퍼 스무스까지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손떨방은 초당 12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데 비해 오즈모 액션은 손떨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단, 좀 더 세분화된 고프레임 레이트 촬영을 지원하는 점은 오즈모 액션이 더 좋네요. 또한 오즈모 액션이 HDR 영상 촬영이 되는 것은 좋지만 손떨림 방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거치하고 사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제 배터리와 작동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오즈모 액션의 경우는 배터리가 1300mAh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프로 7보다 조금 더 용량이 큰 정도네요. 화면과 같은 조건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대략 오차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1시간 45분에서 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사용에서는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사용할 만한 배터리 촬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방수 테스트입니다. 방수 하우징 없이 오즈모 액션이 11m, 고프로가 10m 수심까지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분수에서 생활 방수 정도로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당연히 둘 다 이상 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액션캠에 마이크를 달고 뭔가 주렁주렁 달고 쓰기에는 되게 귀찮은 느낌이죠. 그래서 오즈모 액션의 마이크 수음 능력이 그냥 그럭저럭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하에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인데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람소리 감소를 끄고 오디오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리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바람소리 감소를 켜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오디오가 지금 녹음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람이 살짝 불고 있는데 지금 바람소리 감소를 끈 상태로 지금 고프로와 그 다음에 오즈모 액션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들을만 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쪽으로는 기차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꽤 시끄러운데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람이 살짝 불고 있는데 지금 바람소리 감소를 끈 상태로 지금 고프로와 그 다음에 오즈모 액션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들을만 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뒤쪽으로는 기차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꽤 시끄러운데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금 비슷한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고프로 7 블랙과 오즈모 액션으로 바람소리 감소를 켜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방금 전처럼 기차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원의 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지금 비슷한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고프로 7 블랙과 오즈모 액션으로 바람소리 감소를 켜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방금 전처럼 기차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공원의 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음질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목소리는 잘 들리는 정도로 들리죠.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뭐 그냥 쓸만한 것 같아요. 요 오즈모 액션캠에는 소니의 센서가 들었다고 합니다. 소니가 또 센서 장인이죠. 센서 크기는 2.3분의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센서죠. 당연히 이렇게 작은 센서에는 이렇게 어두울 때 저조도 상황에서는 뭐 그게 바랄 만한 이미지 뭐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쭉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ISO 100을 살펴볼게요. ISO 200, ISO 400. 오즈모 액션은 깔끔하긴 하지만 아직 비너스상의 모습이 안 보이는 데 비해 고프로는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노이즈는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ISO 800. 오즈모 액션은 아직도 비너스상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데 비해 고프로는 대략적으로 다 보이죠. ISO 1600. 오즈모 액션은 이제야 좀 비너스상 얼굴이 보입니다. 고프로 7의 ISO 감도 800일 때보다는 덜 보이네요. ISO 3200. 오즈모 액션의 최대 ISO 감도는 3200 여기까지입니다. ISO 6400. 고프로의 최대 ISO 감도입니다. 화면을 이쁘게 보여주는 것보다 상황을 보여줘야 할 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감도이죠. 고프로 가산점 1점. 테스트 결과 제 눈에는 안부 쪽에 밝기는 오즈모 액션의 ISO 1600과 ISO 3200 사이 그 어딘가가 고프로의 ISO 800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컬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고프로 7 블랙이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촬영이 된다고 하면 오즈모 액션은 보다 사실적으로 촬영이 됩니다. 인물 촬영의 경우도 고프로 7 블랙이 피부와 레드 채널 쪽 컬러를 웜톤으로 뽑아서 보다 화사하며 노이즈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것에 비해 오즈모 액션은 일상적인 컬러로 따로 노이즈 처리가 없이 촬영이 됩니다. 오즈모 액션이 디테일은 훨씬 좋았지만 컬러 면에서는 고프로 7 블랙이 그냥 무보정본으로 쓰기에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정을 해서 오즈모 액션의 그런 컬러도 고쳐서 사용하고 뭐 이제 노이즈 같은 것도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용자들 거의 무보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고프로 7 블랙이 조금 더 나은 컬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션캠에서 화각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즈모 포켓이 나왔을 때 가장 욕을 많이 들었던 게 바로 화각 문제였죠. 그러면 오즈모 액션이 화각은 어떻게 되고 고프로 7에 비교해서 이제 왜곡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2.7K의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두 액션캠의 왜곡 보정 모드입니다. 오즈모 액션의 디오프 기능을 켠 것과 고프로 7 블랙의 리니어 모드죠. 여기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광각 모드입니다. 오즈모 액션은 디오프 기능이 정말 왜곡 보정만 해준 느낌이라 중앙부는 그대로고 주변부 왜곡이 살짝 생기며 광각으로 보입니다. 고프로는 왜곡이 더 심하게 생기긴 했지만 더 넓게 찍히네요. 마지막으로 고프로의 슈퍼뷰 모드입니다. 오즈모 액션에는 없는 넓게 찍는 그런 어안 렌즈로 찍어주는 그런 모드이죠. 화각면에서는 고프로가 선택지가 하나 더 많네요. 추가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성 인식이 굉장히 잘 된다는 외국의 테스트 결과들이 있었는데 영어랑 중국어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한국어는 안 돼요. Start recording. 또한 고프로 7 블랙에는 있지만 오즈모 액션에는 없는 기능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GPS 센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위치 메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수록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이걸 사왔는데 이거를 새벽에 막 스크립트 쓰고 이걸 막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익숙해진 느낌은 조금 들긴 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리뷰한 이 영상들이 구매를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이미 구매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미아옹 여러분,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옹. 땡.